안녕하십니까, 제이힘TV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바로 미국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MKX라 그러면은 직전 모델을 많이 소개를 했었죠. 2010년식, 2014년식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살짝 연식이 된 친구들을 많이 소개를 했다면 오늘은 연식 짧은 친구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2015년식과 16년식 바로 체인지가 된 모델인데요. 이 차량 바로 16년식에 체인이 된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MKX 단점이라면 무려 휘발유인데 3800cc 가까이 된다는 고배기량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차량 2700cc로 다운그레이딩이 된 대신에 V6 트윈터보를 가진 모습으로 재탄생이 됐기 때문에 역량에 있어서는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면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원래는 이 아래까지 크게 이어져 있던 게 약간 조금 간격을 좁히고 옆으로 좀 길게 뻗은 모양입니다. 라이트도 보시면 안쪽에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살렸어요. 이 앞쪽에 보통 여기 나도 모르게 조금 깨져서 습기 차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습기 안 차고 좌우 라이트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하단 쪽 턱라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더 높아져 보이고요. 일단 여기 돌팀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데미지를 자세하게 보시면 아래 하단, 그리고 크롬 쪽, 그 다음에 라이트 쪽도 보시면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에도 라이트가 들어가 있답니다. 잘 안 보이죠? 거의 히든처럼 좀 숨겨져 있어요. 보닛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바디입니다. 화이트에 굉장히 잔잔한 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일단 보닛이 굉장히 높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튀어 올라오는 도로에서는 조금 잘 견디겠죠? 좀 덜 튀겠죠?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는 한 30만 프로의 확률로 항상 손세차만 해오셨던 차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이렇게 빛을 비춰서 봐도 데미지가 없어요. 얼마나 없냐면 거의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데미지가 없습니다. 자, 위쪽 유리를 보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손바닥 정도는 보이는 정도, 손금 아마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정도일 것 같아요. 사이드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티커 흔적이라던가 잠시 주차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유리하고 보닛이 진짜 깨끗하잖아요. 왜 깨끗한지는 안에 들어가서 주행거리 설명해드리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 핸더 그리고 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 핸더 안쪽 인사이드 쪽에는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니쉬 부분에도 깨지거나 혹은 긁혀서 하얗게 일어나는 부분도 전혀 안 보입니다. 휠은 가장자리 안쪽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 컨디션 안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되게 많이 놀라웠던 게 출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는 없어요. 안 남았어요. 지금 바로 교체하시고 타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앞도어, 앞도어 날 쪽 보시면 이 가장자리 쪽에, 이건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가장자리 한 요만큼 살짝 붓터치 흔적이 도어 날 쪽에만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도어 면에는 데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뒷도어, 뒤휀다, 그리고 휠까지 지금 쭉 연결돼서 봤는데요. 이어서 뒤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를 넘어왔어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하단 쪽일 것 같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듀얼 머플러 팁, 요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거나 중요하지는 않은데 요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바로 견인고리 장치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레저용으로 차량을 뽑으셔서 뒤에 견인고리를 실으시고 다니시려고 이제 장치까지 해놓으시고 구조 변경까지 맞춰 놓은 차량입니다. 요거 설치하는데도 비싸고요. 구조 변경하는 것도 귀찮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셔서 여행 다니시면 됩니다. 여행 많이 다녀서 트렁크 쪽에 흠집 많겠다, 짐 많이 실어서 좀 지저분하겠다라고 걱정되시죠? 외장면 보고 바로 실내 들어가서 컨디션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 범퍼, 그 다음에 라이트 쪽 도어 보셔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이 블레이드 날도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알아요. 이거 중고차 매장 다니면 이거 훔쳐간 사람 되게 많아요. 저희 지금도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만 떼가요. 사기 아까우니까. 아무튼 이거 잘 달려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 바로 요 가니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데미지 조금 많이 남는 편인데 이 친구 플라스틱이 아니라 단단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매트 또한 링컨 매트로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걷으면 지저분할까? 아니요, 걷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보통 자잘한 물에는 들어가면 잘 안 빠지기 마련인데 모래 흔적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전동으로 접히는데요. 약간 반 익스플로러 같다랄까? 익스플로러는 완벽하게 접힌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접혀요. 여기까지는 내가 조금 힘으로 눌러야 되긴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폴딩을 해놓은 상태고요. 앞쪽에 가서 한번 제가 꾹 눌러서 픽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트까지 픽스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마 익스플로러 혹은 뭐 다른 여타 완벽하게 평탄했던 SUV를 상상하셨다면 약간 좀 아쉬울 거예요. 한 15도에서 한 20도 정도의 살짝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 부분 때문에 평탄하기는 좀 그렇고요. 차박은 가능하긴 하지만 살짝 불편하게 잠들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올라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옆으로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옆으로 손을 쫙 뻗었을 때도 닿지 않을 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차박을 하기에도 좋고요. 뭐 사랑하는 반려견과 차박을 해도 좋고 혼자 짐 가득 싣고 차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턱 부분이 거의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밑으로 빠지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누워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냐면 끝까지 딱 누웠을 때 이 정도? 보이시나요? 발이 조금 남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160대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여유롭게 차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5박 2일 잠깐 낮잠 자는 정도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텐트 도킹해서 쓰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앞쪽 실내도 한번 봐야겠죠? 실내 보기 전에 측면 한번 싹 보고 빠르게 실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측면부 휀더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거 살짝 잡힐 수 있나요? 지금 트렁크 닫아가지고 이 뒤에 라이트가 딱 켜져 있는데 옛날에 그 전구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LED 면발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그랜저처럼 이렇게 가로로 길게 쫙 들어가 있어서 밤에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뒤 휀더, 또 휠, 뒷도어, 앞도어,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미세한 흠집 붓터치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앞 핸더까지. 제가 이 차를 보면서 외관 흠집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 조금 전에 봤던 운전석에 있던 그 사이드 얇은 붓터치 이외에는 외관은 100% 중에서 한 96% 정도의 바디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 한번 보실게요. MKX 이 차량의 장점이라면 차체가 조금 낮게 되어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통 익스플로러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 발판이 꼭 필요했는데 이 차량은 그리 많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앉기에도 편안하죠. 지금 생각보다 클 줄 알았는데 실내가 좀 답답해 보이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차량 시동을 키면 요체 웰컴 모드로 시트가 앞으로 쭉 밀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트 컨디션은 조수석 쪽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그래도 운전석 기준으로 본다면 레그룸 주먹 2개, 헤드룸은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헤드룸이 조금 좁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옆에 봐주시면 옆으로 굉장히 길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운데 바가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개방감은 훨씬 더 큽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포지션을 제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한 175 정도 되는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인데 레그룸이 주먹 3개 될 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고가 나면은 안전벨트를 살짝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보통 무릎이 앞에 시트에 닿기 마련인데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쿠션을 또 해놨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없이 그냥 바로 수납 공간으로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독특하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지 뒤쪽에도 이렇게 쿠션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열선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보면은 C가잭 1구와 돼지코어 꽂을 수 있는 콘센트도 있어요. 변압기만 있다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SUV나 세단 할 거 없이 저는 뒷좌석 탔을 때 가장 불편한 거 탑으로 꼽으라면 바로 이
터널 라인입니다. 보통 이 터널 때문에 한 요만큼은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운데 앉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짐 많이 실을 때 이 터널 때문에 짐을 많이 못 싣고 애매하게 물건이 이렇게 시소를 타는 게 불만이었는데 이 차량은 꽤 낮게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에도 저는 이상하거나 이질감이 안 들던데 보통 한 요 정도까지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거의 무릎이 그냥 고통을 지르는 한 요 정도까지 되는 불편함이었다면 이 차량은 조금 무릎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뒤에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운전석 뒤에 시트에만 미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세한 흠집이 약간 볼펜 자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칼에 의한 데미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살짝 데미지가 확인은 되실 거예요. 대신 이 차량 카시트의 흔적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쪽 안쪽도 보시면 살짝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살짝 시트가 찢겨진 부분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를 탈 때도 느꼈었고요. 그 기타 고급 스포츠카 라인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 안전벨트 에어백입니다. 보통은 에어백에 안전벨트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마이바흐에도 그렇고 이렇게 벨트가 약간 도톰하게 생겼어요. 보통은 이렇게 얇잖아요. 이렇게 도톰하게 생겨서 여기서 에어백이 또 터집니다. 난 전화가 터졌죠. 자, 뒷좌석을 같이 한번 탐구해 봤고요. 앞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먼저 한번 걸어볼까요? 굉장히 조용하게 걸립니다. 왜냐면 휘발유이기 때문이죠. 지금 계기판상 주행거리 41,082. 이 친구 연식이 2015년식인 걸 감안했을 때 1년에 10,000km도 안 타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그리고 측면 쪽, 하단 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손톱이나 땀의 염분에 의한 데미지도 전혀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감독님이 미친듯이 줌을 당겨주시면 여기에 있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까지도 보일 것 같습니다. 나름 옵션이 꽤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자, 앞쪽에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흔히들 알고 있는 기어는 핸들 칼럼식 혹은 말뚝형 혹은 다이얼. 근데 이 차량은 버튼식입니다. 이 미국 차들이 이 버튼식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MKS도 그렇고 이런 버튼식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편안한 분들도 계시고 너무 낯설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죠. 쭉 이어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도 스타트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되게 느낌표 같지 않나요? 이렇게 느낌표 보통은 이쪽에 있는 편인데 아우디나 폭스바겐처럼 이렇게 센터 페시아 쪽에 빠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나온 김에 옵션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 미국 차들은 옵션들을 이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물론 디스플레이에서도 터치가 가능하지만 아래쪽에도 버튼을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통풍 그리고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같은 경우에는 앞쪽 디스플레이에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어라운드 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좋은 점은 두 개로 지금 화면이 분할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라운드 뷰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편인데 지금 둘 다 나와서 주차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도어가 열려 있다면 도어 열린 표시도 이렇게 바로 뜹니다. 지금 주차 어시스트 라인이 나오고요. 좋은 거는 이 가운데 검은색 점점점점 센터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 맞추기에 굉장히 좋아요. 수납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보면 살짝 옹졸해 보이는 굉장히 작은 수납이라고 느껴질 텐데 앞쪽에 굉장히 적은 손도 다 안 들어갈 정도로 조금 작은 수납 공간 그 USB 타입 1구가 있고요. USB 1구만 있으면 솔직히 충전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래쪽에도 충전 포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 콘솔을 열게 되시면 안쪽에도 USB 타입 1구가 들어가 있고요. 요만큼의 깊이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깊으면은 안전키트, 화장품 파우치, 혹은 비상금 같은 것도 거뜬히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한 단계를 열게 되면 위쪽에 조그만한 수납 콘솔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선을 빼서 연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홈이 안 파져 있으면 선이 씹힙니다. 근데 이 친구 홈 파져 있기 때문에 선 씹힘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디테일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옆쪽으로 한번 싹 내려와 보시면
저기 수납 공간이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보이시나요? 여기 아래쪽에도 보시면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하나 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의 스크린만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모터 고장나면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틸트, 그리고 완벽하게 개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작동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요. 끊김이나 노이즈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리프트가 된 16년형으로 나온 MKX 모델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3800에서 2700으로, 하지만 부족한 힘은 V6 트윈 터보로 이겨낸 모델입니다. 1년 자동 차세도 아무래도 3800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힘은 전혀 딸리지 않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AWD 사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 타시고 여행 가시기에도 정말 딱 적합하겠죠. 넓은 적재 공간, 그리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차박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연식 짧은 MKX 차였던 분들은 이 모델 추천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봤는데요. 2015년식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완벽한 외장 컨디션, 그리고 실내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외장 컨디션이 얼마큼 될까? 정말 깨끗할까? 고민하시고 마시고 바로 1811-9646로 연락을 주셔서 대표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100만 원만 내고 받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 결정하세요. 유일무이, 전국 어디든 유일하게 정호모터스에서만 드리는 혜택. 예약금 100만 원만 받고 차량을 3일 동안 타보세요. 오직 정호모터스에서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JMTV 김치현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모하비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모하비 더 마스터일지 혹은 더 뉴 모하비일지 기다리세요.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